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AI가 대세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지? 엔비디아 주식이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산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통장을 채우고 있는지 그 전체 지도를 한 장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AI 관련 기사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책임지는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AI 시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투자라고 하면 챗봇을 만드는 회사나 반도체 회사 한두 곳만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돈의 흐름은 훨씬 크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큰 그림, 즉 거시적인 스토리로 먼저 그려드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과 산업을 하나하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 지도가 머릿속에 완성되실 거예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까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연산이라는 자원이 물이나 전기처럼 필수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뽑거나 마케팅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을 그대로 AI 연산 능력을 사는 데 씁니다. 이 흐름의 시작점에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AI 모델 기업들이 있고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있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 서비스로 돌리려면 엄청난 규모의 서버와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AI 서비스 기업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데이터 센터 건설, 반도체 수요, 폭증 전력 인프라 부족 에너지 산업으로 확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연산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돈이 몰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번 답변을 만들어내는 추론 연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거시적 흐름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IT붐 때는 스타트업 몇 곳이 벤처 캐피털 자금을 받아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잘 되면 광고 매출로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의 돈은 다릅니다. 빅테크라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자기 자본과 회사채를 동원해서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한번 투자가 시작되면 몇 년 단위의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투자지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어진 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거시적 흐름을 4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실제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기업과 산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돈이 도착하는 곳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AI 모델을 돌리려면 결국 칩이 필요하니까요. 이 안에서도 흐름이 세분화됩니다. 첫 번째는 AI 가속기, 즉 GPU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기존 블랙웰 시리즈에 이어 차세대 GPU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TSMC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 들어갑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다른 반도체 부문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공급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가 차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봐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권역에 걸쳐 대규모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 트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장비, 그러니까 스위치나 라우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 영역의 반도체 기업들도 조용히 돈을 벌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돈은 GPU 설계, 파운드리 위탁 생산 메모리 HBM 네트워크 장비라는 순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반도체는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의 AI발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처럼 반도체 전체가 동시에 부족해지는 형태가 아니라 AI 수요가 특정 품목으로 먼저 쏠리면서 그 품목에서만 공급이 빠듯해지는 구조적 재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산업이라도 어떤 회사가 지금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관련주니까 다 오르겠지라는 접근보다는 이 회사가 지금 병목이 발생한 지점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반도체만 있다고 AI가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이 칩들을 담을 건물, 즉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산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리츠, 그리고 건설 설비 기업들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버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혀줘야 하니까. 냉각 시스템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정밀한 전력 공급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침 냉각이나 순행식 냉각 같은 차세대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 고밀도화될수록 이런 인프라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권역의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배정되고 지방 권역에는 각각 후공정과 피지컬 AI 거점 역할이 나뉘어 배치되는 방식인데요. 이는 데이터 센터 산업이 더 이상 미국 빅테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건설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자본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 투자 그룹의 대규모 자금이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입되거나 국내 건설사가 조 단위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준공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IT 산업의 부속물이 아니라 건설 전력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독립된 투자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투자라고 하면 반도체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지금 스마트머니가 가장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곳은 바로 전력 산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성형 AI 하나의 질문을 처리하는 데 드는 전력 소비량이 기존 인터넷 검색보다 훨씬 큽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력망은 수십 년 전에 깔린 노후 인프라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급 불균형이 최근 미국 전력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전력망의 용량 시장 경매 가격이 불과 12년 사이에 수배 이상 폭등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전력이라는 자원 자체가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원자력,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기존 원전 기업들과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거나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전력 테마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미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빅테크와 장기 계약을 맺은 기존 유틸리티 발전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늘어난 전력 수요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인 SMR 전문 기업들인데요. 이쪽은 미래 성장성은 크지만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초기 단계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익을 내는 우량 전력 인프라 기업을 중심에 두고 성장 가능성이 큰 SMR 기업을 일부 보조적으로 담는 전략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만이 아니라 핵융합이나 지열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수십 년째 곧 상용화된다는 말만 반복되던 민간 핵융합 기업들이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해 지열 자원을 훨씬 빠르게 탐사하는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I가 만든 전력 수요가 단순히 기존 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투자 지도에서 전력 에너지 산업은 눈에 잘 안 띄지만
돈이 가장 확실하게 흘러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투자 지도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 바로 피지컬 AI, 즉 로봇과 자율주행처럼 AI가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루는 디지털 두뇌였다면 이제는 이 두뇌가 실제 로봇 몸체에 탑재되어 공장, 물류창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전력 반도체, 센서, 정밀 모터 같은 전통 제조업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피지컬 AI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 투자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24시간 가동되려면 역시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날수록 도로와 통신망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 투자 지도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이라는 디지털 인프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도로 공장 가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AI 투자 지도가 IT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오르는 게 혹시 버블 아닌가? 실제로 시장에서도 AI 버블과 슈퍼사이클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AI가 바꿔놓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어떤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의 성장은 특정 대기업 한두 곳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과 개인 사용자까지 AI를 실생활에 쓰기 시작하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관련 프로젝트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볼 때는 이 회사가 AI 수요 구조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력에너지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매출과 계약을 확보한 기업과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은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뉴스에서 AI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소개되더라도 실제로는 매출이 확실한 기업과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 지도를 그릴 때는 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이 그 흐름의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까지 함께 봐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려드린 AI 투자 지도를 한 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AI 서비스 기업에서 시작해서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집니다. 둘째, 그 돈은 GPU, 파운드리, 메모리 HBM 순서로 반도체 산업에 흘러들어갑니다. 셋째, 반도체를 담는 데이터 센터와 냉각 건설 인프라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넷째,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한 수혜 영역인 전력에너지 산업으로 돈이 이어집니다. 다섯째, 이 흐름은 이제 로봇과 피지컬 AI라는 다음 파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앞으로 어떤 AI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지도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이야기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각 산업별로 더 구체적인 기업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에 앞서 반드시 본인만의 분석과 판단을 거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